오늘은 중3, 그러니까 예비 고1이죠. 예비 고1의 이제 전반적인 입시 내용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동네에 있는 학교들,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동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저기 할 거 없이 바로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그 첫 번째 거 보시게 되면 네. 자, 교육과정 2015 개정 교과라는 것을 우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고교 학점제라는 것도 들어보셨고요. 네, 맞아요.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7년마다 교육과정이 바뀌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교과 개정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2022년 개정이 또 나타났어요. 근데 예전에 2015 개정 이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 모아놓고 주요 과목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성적 순으로 대학교를 보내는 게 거의 일반적인 형태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입시 전형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막 특기자 전형에, 과목 우수자 전형에, 뭐 글로벌 리더십 전형이 너무 많으니까 학생들도 혼선이 오고 학부모님들도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학생들을 대학을 좀 깔끔하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해서 이제 시행된 게 2015년도 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2015년도에서는 학생들한테 학습적인 부담보다는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럼 그걸 얼마나 열심히 했어?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사관을 모셔다 놓고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던가 아니면 성적을 보고서 너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구나. 넌 좋은 학생이네. 그럼 뽑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끝자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면 학생들마다 이제 다 재능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꿈을 벌써부터 정해가지고 그걸 맞춰서 하지 않았죠. 대부분은 이제 애들 다 공부하니까 똑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걸 어린 나이 때부터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과정을 네가 세팅을 하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러면 좋아,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잡아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건 넌 선택만 해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과목을 듣고 네가 보고서만 잘 제출을 해.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예전에는 2015년도 개정이 딱 됐을 때는 학생들한테 교과과정 선택부터 해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아니 고등학교 가서 이제 수업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 과목을 선택하라고 그러네, 뭐 동아리를 들어가라고 그러네, 뭐 활동을 하라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좀 복잡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활동들을 갖다가 다 이제 정해주고, 너가 지금 전공이 이거가 너의 꿈이니까 이런 거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냥 애들을 공부만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공부만 시키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전공, 네가 하고 싶은 주특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결정을 해서 나중에 대학교 가기 전에 체험을 미리 하고 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도 공부만 열심히 해서 이제 우수한 학생으로 뽑아놨을 때 그 학생들을 새롭게 가르치는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아이들이 혹시 꿈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뚜렷하게 있어요? 그럼 너무 다행이고요. 뚜렷하게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공을 선택하면 더 좋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전공을 선택하지 못했다 그러면 계열이라도 선택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과면 이과, 공과면 공과, 그 다음에 문과면 문과 이렇게 선택을 해놔야 나중에 비슷한 과라도 학교를 갖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열이라도 선택을 미리 해두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개정교과가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정부에서 손을 대는 게 뭐냐면 교과과정이에요. 교과서부터 싹 디비엎어요. 그래서 근데 많이 디비엎지는 않았고 주요 과목들 가지고 등급 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산업디자인과를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전공서들은 공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외부 강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갖다가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교 다녔을 때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학교가 종합적인 이미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하는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빡세져요.
그래서 과목에 대한 비중은 줄었으나 주요 과목에 대한 비중은 줄었으나 학교 활동이 늘었기 때문에 그 활동을 대체할 수 있게끔 준비를 미리미리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좀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서는 주로 했던 게 이제 가안들을 짜놨어요. 그런 디테일하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과목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짜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22년도에서는 뭐 하냐면 그거를 하나하나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 그 대원여고 제가 2학년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대원여고 학생이 예전에는 얘가 이제 통계학과가 꿈인데 학교에 통계에 관련된 거를 학교에서 독서를 시켜요. 그래서 근데 그 책을 읽고서 이제 독후 감상문 같은 걸 쓰고 나면 그거 가지고 너는 그래도 전공에 관한 관접 체험을 했구나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코딩이라는 걸 배워요. 네, 코딩이라는 것도 배우고 컴퓨터 언어 C언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지금 세부적으로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학교 프로그램이 진짜로 좋아지고 있네. 이런 걸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15년도에는 가안을 짜놨고 22년도에는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산하고 지금 대구 지역에서는 그런 외적인 거, 주요 과목 외적인 거, 우리 학교에 깔려있지 않은 수업들도 다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갖고 온라인 클래스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시범으로 들어갔고 서울 지역은 2024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학교 프로그램들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학생이 확실하게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가이드를 잡지 않으면 뭘 해야 되지? 너무 많아졌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가 어떤 전공 뭘 하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학교를 보내시는 게 맞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과 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신 과목하고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하고 그 이수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은 어떻게 낼 거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요 과목들은 수능을 따라가요. 우리 수능은 어떻게 하죠, 어머니들? 전체 줄 세우기 해가지고 너까지는 몇 등급, 너까지는 몇 등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능을 따라가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과목들은 절대평가, 수우 미양가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몇 점까지 받으면 너는 수 이렇게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애들은 주요 과목들은 죽어라고 공부해갖고 등급 달라고 노력을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어차피 뭐 70점만 넘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니네가 말하는 학점제가 맞냐? 이수를 했는데 점수가 70점이 나왔다고 졸업을 시키면 걔가 이해도가 높은 거냐? 이렇게 하고 지금 계속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행된 게 있기 때문에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내신에서 이제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를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아까 제가 활동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활동이 많아지는데 주요 과목들의 성적은 챙기셔야 돼요. 특히 수학하고 과학 선택하는 친구들은 진짜 등급 중요해요. 그래서 네, 다 성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안을 짜놓고 그 다음에 활동 보고 학생들을 뽑아가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무조건 잘 따놓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신 따기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게 아직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학교마다 설명을 막 해요. 와가지고 우리 학교는 막 이런 프로그램 있고 이런 과목이 있고 막 이렇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아직은 성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상위권의 성적이다. 어느 학교를 가도 적응 잘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데리고 있는 친구들은 어느 학교를 가도 상관은 없으니까 아이의 의견에 맞춰서 학교를 보내시면 되고 중위권 같은 친구들은 이 환경에 따라서 점수대가 많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알아보시고 성적대가 조금 받을기 유리한 학교를 보내는 게 맞아요. 성적이 아직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내신하고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어느 대학이 좋을까요? 라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그냥 네가 갈 수 있는 대학.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경계선이 없어요. 말이 많았잖아요. 2015 그 개정 처음만 해더라도 뭐 수능을 2번을 보게 하겠다. 아니면 수능도 그냥 절대평가처럼 뭐 줄 세우게 하겠다. 학력평가로 바꿔버리겠다.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결과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아마 내년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오니까 2월 달에 한번 뉴스 한번 잘 보셔요. 알겠죠? 네, 2월 달에 발표가 나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변화 예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들. 그 2015년도 지금 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3학년 친구들이 이번에 대학에 이제 수능을 보죠. 좀 있으면 수시에 원서도 썼죠. 근데 이 친구들은 자소서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자기소개서. 그쵸? 자기소개서가 뭐냐면 내가 이 학교에 이 과를 오고 싶어서 1학년 때부터 이런 활동들을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좀 뽑아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네가 활동한 것들을 자기네가 보고해서 자기네가 이제 원서를 쓰는 그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데 네, 그런 형태로 굴러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2학년 친구들, 제가 가르치는 2학년 친구들부터 해서 우리 예비 고1 친구들까지는 자소서가 아예 없어요. 자, 내가 나를 학교에 소개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세부 특기사항 들어보셨어요? 세부 특기사항, 그다음에 행동 특기사항, 네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누가 쓰냐면 담임 선생님이 써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자 이번에 뭐 우리 동아리에서 이런 활동들 내가 잡아놨으니까 니네끼리 연구해서 보고서 써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 애들 그걸 프로젝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막 실험하고 막 공부도 하고 유튜브 보고 막 따라도 해보고 이래요. 그래서 보고서를 올리면 그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 셋째에다 얘는 이런 것들을 했음, 발표함, 뭐 보고함 이런 식으로 써줘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1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일단 학교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왜냐면 아무런 정체성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학교만 딸랑딸랑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활동들을 다 무지개 하겠죠.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어머니 깜깜하니까 어머님들한테 전화를 해요. 얘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없다. 동아리를 나가는데 동아리에서 해오는 게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서로 답답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기관들이 매번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걸 다 챙기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은 그 시기가 언제 있는지 이제 아니까 아이들한테 항상 뭐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은 웬만하면 보고서를 다 쓰게 돼 있으니까 그게 거의 시험이 없는 달에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학교에 전화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물어봐야 돼요. 학교에다가. 알겠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학교 선생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매번 판단하셔야 돼요. 애들 특히 1학년 친구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서 내비두면 진짜 막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챙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자, 그 다음 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답은 아직 없어요. 그죠? 2월달에 나오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뭐 저희 블로그도 있으니까 거기 올려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게 혹시 어머니도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이제 컨설팅했던 친구들에 대한 그 원서 이번에 쓴 거예요. 자소서 제가 몇 명을 좀 도와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건국대 애들 이 동네 건국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너 어디 갈래? 그러면 대부분 다 건대 간다고 그래요. 성적이 안 되는데. 자, 건대 같은 경우는 영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영어의 그 차등 점수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전공 적합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공 적합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뭐냐면 너 고등학교 때 동아리 얼마나 우리 전공에 관련된 걸 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활동을 너 전공에 관련된 거 했어? 이렇게. 네, 그래서 전공 적합이 지금 얼마 정도 물어보냐면 30% 물어본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불리해지지 않으려면은 1학년 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동아리를 들어가서 그 활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에 틀어버리면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어요. 너 왜 틀었니? 근데 이게 좀 저는 그런 게 학생 때는 저는 꿈이 많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먼저부터 막 이거를 정해오라고 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많이 바뀌면 안 좋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가급적 얘기를 많이 통해서 이런 계열로 한번 가보자. 그래도 계열이라도 비슷하면 과는 쓰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전공을 확실하게 얘가 못 정한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전기에 관련된 걸 하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전기가 아니 뭐 물리라던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공대 쪽이 그러면 공과 계열이니까 공과 계열에 관련된 과목들과 동아리를 시키자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예. 얘가 공과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거기다 예체능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계열은 정해놓고 가자. 네. 아무튼 건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성을 많이 봐요. 인성을 많이 봐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라고 그러죠.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력이 높은지 그걸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하고 전공적합을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교에 근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세부 특기 사항하고 행동 특기 사항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담임 선생님한테 얘가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라는 걸 어필을 좀 해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제가 한양대하고 건대가 근처에 있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컨셉이 진짜 완전 달라요. 네, 여기는 진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 우수한 아이. 한결같아요. 그래서 세종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공과대학을 비교해봤을 때 한양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대 이런 계열들은 무조건 성적 우수한 아이,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학교 활동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맞죠? 그냥 전공만 맞추면 돼요. 전공만 맞추고 차라리 성적으로 얘네들은 맞추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 그 대학에 갈 때 가는 길이 두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내 전공과 내 성적을 맞춰서 내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학생입니다를 어필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나는 진짜 공부만 주구장창 탔습니다. 나는 성적으로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요. 이렇게 어필하는 학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만 잘하는 아이인지 활동을 잘하는 아이인지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에 맞춰서 가는 길이 달라지니까 고등학교도 그에 맞춰서 달라져야 되겠죠. 네. 참고로 얘기해 볼까요, 어머니? 요 동네 이제 광남고등학교 들어보셨죠? 광남고등학교, 광양고등학교. 이 학교들의 컨셉이 뭔지 아세요? 공부 진짜 뒤지게 열심히 시켜요. 그래서 광남고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공부 좀 한다라는 아이들이 대부분 모여 있죠. 컨셉이 그래요. 그래서 강남구는 공부가 굉장히 좀 빡세게 시키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원고등학교라던가, 대원고는 약간 좀 종합학교 느낌 나거든요. 다 있죠. 뭐 음악반, 미술반, 체육반, 종합학교에 그냥. 그래서 우리 아이가 활동을 잘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여기 대원고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직은 애매한 것 같다라는 분들이 주로 어디 보내죠? 건대. 건대는 일단 학생 수가 많잖아요. 학생 수가 많으니까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깔릴 거고, 그 다음에 등급 따기도 편하다고 생각을 하셔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등급 따는 건 대원이 더 편해요. 네. 그건 이따가 잠시 후에 학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학교에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선점해야 아이가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시라는 거는 뭐 이건 입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성적표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내신 성적표인데요. 2학년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성적을 가져왔는데, 야, 어머님들한테 공개를 되니 그랬더니 네 하세요. 좀 먹을 거 먹이고. 그래서 이제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이 친구가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기말에 합산된 성적표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나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과학 쪽에서 조금 점수가 떨어져 있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주위 전체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는 그래도 나름 학교에서 상위권이었대요, 자기가.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 친구 대원 갔는데 자기 그 대원에 가고 나니까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 열심히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처음보다는. 그래서 이런 좀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는 학교들도 괜찮다. 네, 그렇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일단 성적표 가져와 봤고요. 전체 등급은 합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조졌다고 해갖고 뭐 인생 끝난다 이런 거 없고요. 두 번의 평균을 내는 거니까 두 번 다 꼼꼼하게 잘 보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요 역할은 이제 학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넣어놨는데, 뭐 보시면은 쭉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교과활동 뭐 이런 거 다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교과활동, 종합이견 이런 거 다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세부특기사항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네, 세부특기사항도 누가 쓰는 거다? 학교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는지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상위권 친구예요. 멘트부터 보면 벌써 달라요.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진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내분하는 두 점과, 말이 어렵죠, 그죠? 누가 수학적으로 써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발표함, 이런 식으로 써줘요. 벌써 멘트에서 달라요. 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합의 법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함, 뭐를 발표함, 증명하고 발표함. 굉장히 뭔가 학교 열심히 산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멘트를 붙여줘요. 그래서 자, 요것만 보면 좀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빨간색 밑줄 쳐놨죠, 우리 어머님들.
이를 기초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선생님 뭐 하나에서 써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아요. 면접관들도 이런 멘트가 붙으면 너 공부 안 하는 친구구나 이렇게 알아버려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굉장히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이 직설적으로 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 깔 수 있게 써준다는 거. 그래서 멘트만 보고도 공부의 요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끔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거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인데요. 예전에는 동아리 활동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동아리 활동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전공에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뭐 실험해라? 실험하면 되고 보고서 내라? 내면 돼요. 그죠? 중요하지 않다. 단 내가 이제 전기과를 가고 싶은데 등산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전공에 맞춰서 동아리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고 요거 나중에 그 3월달에 이제 동아리 선택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서류를 줍니다. 종이 하나 줘요. 그럼 그거 주면은 이제 어머님들 못하겠다면 저희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해드려요. 알겠죠? 그다음에 봉사활동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만 다 채우시면 돼요. 됐죠? 많이 줄었어요. 그 2015 개정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80시간을 채웠어야 되는데 이제 80시간 하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가 거의 맥시멈으로 채우면 20시간인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웬만하면 다 시키시면 됩니다. 그것만 시키시면 돼요. 외부적으로 따로 시킬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진로활동. 마찬가지예요. 진로활동은 아이가 선생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써서 제출하면 학교쌤이 얘는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라고 써주는 건데 안 써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안 쓰고 수상경력 학교에서 무슨 대회에 뭘 입상하더라도 다 안 들어갑니다. 네,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서활동 마찬가지예요. 반영 안 돼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라는 것만 시키면 돼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부담이었거든요. 독서활동. 이게 뭐냐면 니네가 직접적으로 간접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이제 느껴봐 이런 건데 그것조차도 학교에서 수업을 다 깔아버린 거예요. 니네가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책을 많이 읽히면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대학 가는 데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네, 우리 어머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활동만 잘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고 결론은 이제 자 비교과 영역 축소 책 폐지. 그러니까 아예 안 시키거나 완전 줄여버리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교과 아무것도 안 시키면 돼요. 비교과가 뭐냐면 이제 학교 활동 외에 나머지 것들이죠. 뭐 방과후라던가 뭐 누군가한테 뭐 멘토를 받았다거나 이런 거 다 안 들어갑니다. 네. 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과 내신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학교 활동이 많아지면서 교과 내신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신은 무조건 잘 보면 잘 볼수록 좋다. 네. 자,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그 다음에 특기상 영향력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너 전공에 관련된 거, 너 특기에 관련된 거 뭔가 써라 하면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거 안 쓰면 학교에서 전화 갑니다. 어머니들한테 얘 지금 이거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상위권은 그래요. 하위권은 관심도 안 줘요. 되게 서운해요 그거 은근. 그래서 제가 막 갈구죠 이제. 너 빨리 그거 써 이렇게. 그 다음에 학업 역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수업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잔다 다 체크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얘가 수업 시간에 자고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수업 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토론 같은 거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이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발표 아까 보셨죠? 발표와 보고서를 제출함 다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모르니까 학교에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하면 무조건 하고 그 보고서 쓰라고 하면 무조건 써야 된다 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기가 알아서 하기 전까지는. 네.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정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문이과 없어진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거 근데 다 아시죠? 문이과 없어진다는 거? 네, 뭐 그렇다라는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긴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요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역은 일단 똑같습니다. 어머님들 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이렇게 봐요. 제2외국어는 이제 어문 계열 친구들 있죠. 어문 계열은 이제 언어 관련된 그 과들 그 친구들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않아요. 네, 물론 서울대는 봅니다. 한문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무슨 창의, 융합, 과학 뭐 내용들이 되게 이름 이상해요. 우리 어머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수학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러시거든요. 이거 언제 나오냐면 3월 달에 나와요. 3월 달에 나오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체크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상담을 하겠죠. 아, 너는 이런 거 하고 싶구나? 그럼 이거 수업 들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데도 만약에 의심 간다면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돼요. 알겠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절대평가 들어가는 과목은 한국사, 영어, 제2 외국어, 한문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근데 이따가 보실 텐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국사 점수가 다 낮아요. 이게 절대평가를 때려버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공부를 안 합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학교별로 또 성적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렇고 상대평가하는 과목은 국어, 수학, 탐구 중요하니까 공부 빡세게 시키셔야 됩니다. 특히 1학년 때 국어, 수학, 탐구 못 잡으면 나중에 고2, 고3 가서도 계속 헤맵니다. 공부 많이 시키셔야 돼요. 자, 그렇고 자, 과목 선택은 이거는 제가 표 넣어드렸으니까 이제 봐도 굉장히 많죠. 실용 수학이 뭐 기하에 막 경제 수학이 많죠, 그죠? 근데 이게 창의 융합 그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사회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된다라는 거. 이건 평균적으로 그렇고 여기에 이제 전공 관련된 것도 막 수업이 깔리고 그래요. 근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 표를 놓아주면 그거를 저희한테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표를 꼭 줍니다. 네. 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등급. 상대평가는 1에서 4등급까지가 1등급이에요. 11%까지가 이제 2등급이고요. 그래서 못해도 요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서울에 이제 대학을 가고 싶다면 2등급 안쪽까지는 들어와 줘야 나중에 이제 활동도 의미가 있다. 네. 경기도권까지 생각하면 못해도 여기까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경기도는 여기까지 맞춰야 이제 생기부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고 밑에는 이제 절대평가 과목들이 이제 나온 건데 똑같이 이제 점수들은 20미 이하인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인데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다. 많이 달라졌다. 저희 세대 때보다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능이 중요한 건 너무 잘 아시니까, 그죠? 학생도 종합전형이 좀 많이 축소가 되면서 수능에서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능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지금부터 많이 시키시라는 거예요. 수능도 항상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사실 여기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빨리빨리 넘어왔어요. 자, 광진구에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있고 좀 어떻게 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광진구에 있는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들이죠. 네, 저희가 다 알만한 학교들. 네, 이렇게 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대원고등학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작년 겁니다. 대원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2년 전만 해도 277명이었는데 재작년에가 253명이고 작년에 230명 입학했어요. 학생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대신에 좋은 점은 있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한 담임 선생님과 맞는 학생 수는 적어요. 그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대원농구는 일단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교과별 이제 학업 성취 성향인데요. 이거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학교 알림이에 가면. 제가 이제 중요한 과목들 여기다 박스 쳐놨는데, 2021년 학년도 거 갖다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표준 편차, 우리 오늘 다른 거 볼 거 없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보시면 되거든요. 네, 표준 편차는 제가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기준이 20점이에요. 그래서 20점보다 업이면 이거 시험 어려웠다. 애들 등급 장난 아니겠는데? 편차가 심하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점보다 다운이다. 이거는 좀 과목이 쉽게 나왔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원고 같은 경우는 국어가 앞에서 표준 편차가 18이었는데 여기 22점. 그죠? 그러니까 얘는 1학기 때나 2학기 때나 국어는 꾸준하게 조금 어려운 정도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15였죠. 이거 굉장히 쉬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쪽에 가서 표준 편차가 16이죠. 그렇죠? 또 낮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학이 쉬웠다. 그러니까 대비하기가 좀 편하겠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원고등학교 수학은 사실상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점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진짜 대비하기가 편해요. 교과서하고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변형돼서 다 나와요.
근데 저희는 그것만 뺑뺑이 돌리는데 애들이 아무래도 모의고사 문제가 변형이 되면 그게 또 새롭다고 느껴요. 그래서 항상 공부 열심히 하는 놈들은 잘 보고 막 못 보는 애들은 못 보고 그러는데 네, 대원고등학교는 아무튼 대비하기 쉬운 그런 시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위권 애들을 보내면 좋다.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 학교는 학업 중단율이 1%가 안 되죠. 굉장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간 학생들이 이탈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대원 들어가는 애들은 이제 대원의 프로그램을 다 만족하나 봐요. 이탈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따로는 뭐 건대 같은 데 보면은 막 이탈률이 좀 높거든요. 대원여고도 비슷하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원여고는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줄었어요. 지금 작년에 209명이 입학했거든요. 학생 수 많이 줄었죠. 그래서 209명이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성적을 갖다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수학이 난리 났죠. 네, 대원여고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학생 자체가 음악반, 체육반 이런 애들이에요. 주로. 그치? 그러니까 이제 수학의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표준 편차가 22점까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갖다 보시게 되면 A 등급이 3.7%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원여고 상위권 친구들은 계속 상위권인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갖다 보시면은 갑자기 표준 편차가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시험 어렵게 냈으니까 한 번은 쉽게 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학교는 학교 선생님 재량이네. 네, 실제로 그래요. 이번 시험도 2학년은 좀 편하게 시험이 쉽게 나왔거든요. 2학년에 점수대가 다 높아요.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다 낮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이드가 있어도 학교 선생님이 재량권 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어떤 수학쌤을 만나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도 대비하기는 쉽습니다. 수학. 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변형으로 다 나와요. 이런 학교들은 사실 대비하기가 편한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대원고, 대원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 대비가 좀 편한 학교들이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탈률이 조금 있죠. 여기 음악반 애들이 좀 많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자, 건대 같은 경우는 312명, 여고가 아까 207명이었죠. 네, 벌써 100명이나 차이가 나죠. 학생 수가 일단은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목들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수학이 18에서 20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내고 있다는 점인데 조금 어렵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A에 살고 있는 애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는 B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A를 잡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상위권이 아무래도 그 동네가 자양동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건대가 그렇게 내신 따기 좋은 학교는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건대를 데리고 있는데 건대가 진짜 시험이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교과서의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어디서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서 내시는 것 같아요. 대비하기 굉장히 힘든 학교.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더 힘들겠죠.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 중점으로 보는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이제 여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어려웠어요. 건대 애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영어가 어렵다고 그래요. 네. 건대는 영어가 어려운 학교, 수학도 만만치는 않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가 좀 넘어갔죠? 이탈률이 조금 있어요. 건대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남고등학교인데요. 광남고등학교도 348명, 학생 수는 굉장히 많죠. 네, 광남고등학교가 국공립학교예요. 그래서 일단은 등록금이 싸고요. 그런 장점들도 있어서 좀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박스를 다 해놨는데 거의 다 지금 19에서 20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전 과목에 대한 표준 편차가 높다는 얘기는 그냥 시험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A 등급에 사는 애들이 굉장히 좀 소수로 편성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B 등급에 사는 친구들이 A 등급 넘어가기 굉장히 힘든 학교. 예. 아무래도 상위권 친구들을 모아놓은 학교다 보니까 좀 빡세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도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성적을 이제 막 하는 거 공부를 좋아한다. 굉장히 추천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하기 싫어하거나 성적이 좀 애매하다. 안 보내는 게 좋아요. 네, 보냈다가 괜히 또 성적 때문에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광남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탈률이 굉장히 높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학생들이. 2.6%. 제일 높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학교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 대원고등학교 쪽이 아무래도 내신은 좀 편하고 그 다음에 건대나 자양동으로 넘어가거나 강남 쪽으로 가게 되면 내신이 좀 빡세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인지 학교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인지 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네. 학교 중에 네. 동대보고도 어디요? 동대보고가 약간 궁금한데 해줄 네. 수 있어요? 아, 동대부여고는 제가 이제 수업을 올해는 안 하고 있어요. 동대부 학생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네. 동대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저희 학원에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 보면은 일단 시험이 쉽진 않아요. 거기는 과학 중점 학교거든요.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이과 친구들 여자아이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들의 등급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영어도 물론 어렵기도 하고요. 그 학교는 일단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려운 건 맞아요. 저쪽 광남 쪽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는 대부분이 다 컨셉이 그래요. 시험이 어렵습니다. 거기도 대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거기는 차이점이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문제 변형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수학 문제 보면 다 모의고사 4점짜리도 변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고 애들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동대 애들이 좀 그 학교를 많이 욕심을 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동대 애들이 중학교하고 이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동대부 여중은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동대부 여고는 달라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동대부고는 또 달라요. 동대부는 이 동네에서 공부 못하기로 정평 나 있죠. 이렇게 얘기는 거기 이제 체육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서 그러니까 동대부고는 남자아이들이 좀 가는 학교인데 거기도 약간 좀 공부를 못하는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렇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별. 자, 이제 언제 지원을 하냐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전기 모집이 있고 후기 모집이 있어요. 전기 모집에 들어가는 학교들 보시면 전부 다 예체능 계열이거나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죠. 네, 언제부터 뽑기 시작하냐면은 10월부터, 빠른 학교는 이제 8월부터 원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11월에 발표, 12월에 발표가 나요. 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쓰는 친구들은 이제 곧 원서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정 다 거기 들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후기에서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일반계 고등학교만 보면 되겠죠? 일반계 고등학교는 12월 7일부터 원서를 쓰기 시작해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아이의 꿈을 정하셔야 됩니다. 뭐 하고 싶은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고등학교 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학생이 이제 이걸 가지고 올 거예요. 1지망, 2지망. 근데 잘 쓰셔야 되니까 일단 1지망이 있고 2지망이 있어요. 1지망은 서울 지역 전체에 이제 원서를 쓸 수 있고요. 2지망은 우리 광진구, 성동구까지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광진, 성동까지. 네. 그리고 1지망에는 이제 1지망에 2지망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일학교군 여기에는 같은 학교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 대신에 서울 전 지역에 어떤 학교든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서울 여자고등학교 여기다가 이제 대원고, 대원여고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게 뽑는 확률이 좀 다른데 뺑뺑이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뽑는다는 거 제가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1단계 서울 전체 지역, 거주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단계의 원서를 쓰게 되면 일단 전체 정원의 20%만 뽑아요. 외부 지역에서는. 왜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쓰면은 퍼센트가 많이 떨어지니까 합격할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그거 감안하고라도 보내고 싶다면 원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군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좀 많이 뽑아주겠죠. 네. 아무래도 거리가 좀 가까워야 유리하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집에서 학교까지 좀 가까운 학교들을 저는 추천해 드려요. 어차피 학교 프로그램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워야 얘가 그래도 막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보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중점학교는 옛날보다 많이 약화가 됐어요.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는 막 중점학교 뭐뭐학교 막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학급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동대부 여고 같은 경우도 한 학급만 과학 중점반 이렇게 돼 있고 뭐뭐 중점반이라고 돼 있는 게 딱 한 반씩만 있어요. 학교별로. 대원여고는 이제 음악 중점반 이렇게 돼 있어요. 음악반.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대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반 이렇게 있죠. 네, 컨셉이 다 달라요. 그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특기반이 있어 한 반이 있어요. 네, 중점 학교에서 중점 학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애들 그냥 균등하게 공부시키겠다 뭐 그런 건데요. 네, 여기 또 정리해놨습니다.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뭐 그렇게 쓰지는 않았는데 이 동네에 있는 학교들 위주로만 제가 써드렸어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받았네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원래 40분만 쓰기로 돼 있었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제가 반대쪽에서 또 수업을 해야 돼가지고 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네네.
네, 그 편차가 좀 높게 문제를 낸다거나 네, 그 선생님이 제대로 어렵게 가는 학교는 그러면은 네. 수능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학교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이제 학교 선생님마다 좀 컨셉이 다르신데 그 여동네가 특히나 그런데 그 이제 동대부도 그렇고 대원부도 그렇고 재단이 같잖아요. 네. 이 재단이 같은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뺑뺑이가 돼요. 네네. 그래서 막 국제고 있다가 대원여고 갔다가 대원남고 갔다가 이러거든요. 특히나 이제 좀 중점학교 있으셨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항상 시험을 어렵게 내려고 해요. 왜냐면 전에 있던 학교에서 이제 어렵게 내야 등급컷이 짜여졌으니까. 네, 그런 게 있고 그냥 그 학교에서만 오래 있었던 선생님들은 대부분 문제를 쉽게 내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요. 네, 뭐 100% 맞는 거는 아닌데 그 애들만 들어보잖아요. 쌤 뭐 이번에 뭐 과학 저쪽에서 누가 선생님이 너무 하는데 이 쌤 너무 문제 어렵게 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저한테. 실제로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고 학교에서는 시험에 대한 가이드가 다 짜여져 있어요. 근데 가이드일 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학교 선생님 제안으로 내요. 특히나 이번에 건대 좀 불만인 게 건대란다. 대원고가 좀 불만인 게 대원고등학교가 중강 때 1학기 때도 그랬고 이번 시험에도 그랬고 문제 삑사리를 내요. 근데 문제 삑사리 하나 내게 되면 학생들은 그 문제 갖고 막 늘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재시험을 봐요. 그래서 오늘 2학년 애들이 재시험을 한 문제를 봤어요. 다행히도 우리 애들은 다 맞아가지고 지금 5점 다 올라갔는데 그런 식으로 좀 선생님이 제작권 내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요. 대원이 좀 심해요. 대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 굉장히 잘 내요. 거기 선생님들이 진짜 문제 깔끔하게 다 떨어지게 잘 내요. 근데 대원고가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내신하고 수능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신은 철저하게 교과서 위주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쉬울 수밖에 없어요. 구성 자체가. 근데 수능은 완전 다르죠. 대비 그 문제 내는 기간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1학년 올라가면 3번의 시험을 볼 거예요. 6월 빼고 아마 3월, 그 다음에 9월, 11월 이렇게 3번을 볼 거예요. 3번의 모의고사 열심히 준비시키는 게 맞아요. 알겠죠?